각에서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십니까, 증시 각도기 시청자 여러분. 멋진 새 한 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번 주는 약간 마음이 약간 뒤숭숭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틀에서의 변화까지는 아닐 것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을 스쳐 지나가는 그런 흐름들은 한번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개인들의 태도가 과연 변할 것인지 변하지 않을 것인지를 잘 관찰하는 게 한국 시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미국 시장은 18일 마틴 루터 킹 데이로 금융시장이 전체적으로 휴장을 합니다. 그리고 19일에부터는 이제 은행들의 실적 발표가 있는데, 과연 은행들의 실적 발표가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한 상황이고요. 이번 주는 과연 뜨거웠던 1월 초반, 흥분했던 1월 초반에 흥분을 시키고 시장이 조금 어떤 면에서는 안정을 찾아가서 안정적으로 흘러갈 것이냐, 아니면 흥분이 계속될 것인지를 판가름하는 한 주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월요일날 증시각도기 TV 한국 장전 시장 상황들 오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말에 뜨거운 바람을 많이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 증시각도 TV에서 자동차 특집 마련드리고 있어요. 증시각도기 TV의 자동차 특집은 격이 좀 다르죠? 네. 한 발 앞서갑니다. 저희는 지금 시세가 나고 있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다음 국면이 어떻게 되는지를 항상 얘기 드리는데요. 주식이라는 건 항상 그렇습니다. 지금 뜨거운 주식보단 다음에 뜨거워질 것, 미래의 효용 가치가 높은 것을 찾아서 떠나는 여행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 주에 이제 10만 달성 일종의 기념이죠. 네, 아주 사실은 별로 상대할 분이 제가 없더라고요. 자동차 관련해서 얘기를 나눌 분이 정말 잘 알지 못하면 그냥 내가 다 아는 얘기 하니까 그랬는데 이분은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별로 할 말이 별로 없을 정도로 근데 서로 굉장히 재밌었어요. 서로 통하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자동차와 미래에 대한, 모빌리티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아주 좋았는데요. 이제 자동차의 시대는 거의 끝이 나고 있다.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끝이 나고 있다. 한 세대 정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제 반 세대밖에 안 걸릴 것이다. 자동차의 미래는 이제 끝이 났고 모빌리티의 시대가 온다라는 것이 그날 대담했던 내용의 핵심 내용입니다. 아주 밤늦게까지 했는데 너무너무 재밌게 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 편집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한꺼번에 못 올리고 여러 번 나눠서 올릴 수밖에 없다는 점은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주중에 올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작업하는 시간 많이 걸리더라고요. 네. 그리고 우리 강의, 증시각도기 education.com에 잃지 않는 쉬운 투자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한데요. 역시나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강의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심리를 다룬 강의는 없었어요. 네. 어떻게 하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투자할 수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해요. 우리 일반 투자자들은, 사실 한 중급 투자자들까지조차도 마음은 흔들리거든요. 근데 이게 급이 올라간다는 건 뭐냐면 마음이 안 흔들리는 것이에요. 이것들이 어떻게 훈련됐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초반 단추를, 초반 단추를, 이 심리적인 단추를 끼우고 시작하셔야 향후에 다른 것들을 얹으실 때 많이 도움이 된다는 거. 그리고 우리 투자의 태도도 똑같은 내용들을 많이 다루고 있는데, 전자책 많이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은 종이책 나가는 건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제가 나무도 제대로 심지도 않는데 맨날 종이책, 나무 써먹는 이런 것보다는 전자책 이용해 주신 거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이야기들 몇 가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중요한 포인트는 고객 예탁금이 드디어 줄었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이 어떻게 될지 진짜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12일 기준으로 74.4조 원까지 늘었던 고객 예탁금이 13일 기준으로 4조 원이 쑥 빠지면서 70조로 떨어졌습니다. 물론 지속적으로 주식을 매입한 영향이 있지요. 그리고 이 13일 기준이라고 하면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우리는 15일까지 주식을 가열차게 샀습니다. 15일은 무려 거래소 시장에서만 2조가 넘는 주식을 샀고요. 그 전에도 하루에 1조씩 지금 계속해서 연속으로 샀기 때문에 과연 고객 예탁금이 향후에 어떻게 될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떨어지는 것은 자연스럽죠. 왜냐하면 고객 예탁금에서 주식을 사는 거니까요. 그렇죠? 주식을 사면 어떻게 돼요? 주식을 산 만큼 고객 예탁금이 줄어들죠.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경이로웠죠. 사면 줄어들어야 되는데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돈이 들어왔다는 것인데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고객 예탁금이 돈이 들어오는 동안에는 시장의 상승을 의심할 여지는 없었어요. 그러나
이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문제인데 고객 예탁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시장이 올라오는 것도 있습니다만 시장이 올라오기 때문에 고객 예탁금 돈이 들어오는 것도 있는 것이었어요. 근데 시장이 오랜만에 하락을 했죠. 하락을 한 상태에서는 돈이 안 들어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돈이 안 들어올 가능성도.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은 어떻다? 이 심리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흥분할 때 참여하게 되어 있어요. 흥분하게. 그래서 맨날 내가 맨날 고점을 잡지. 왜냐면 내가 가만히 있었는데 평정심이 있었는데 막 물결이 일어나면서 막 부글부글 끓으니까 더 이상 못 참고 손이 나가는 거죠. 일반적인 인지상정입니다. 이것은 인지상정이에요. 그래서 그런 흐름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 자, 지수가 빠지면서도 돈이 들어올 것인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그랬거든요. 지수가 빠지면 돈이 더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이번 기회는 찬스다. 왜? 작년도 3월달, 4월달 우리가 받지 않느냐. 떨어졌을 때 샀어야 큰 기회를 잡았다라는 건데, 지금은 작은 사이클에서도 그동안에 지수가 떨어지면 여지없이 돈이 들어오면서 시장을 올려줬어요. 그런데 문제는 과거와 대비해서 지금 지수가 많이 올라와 있다는 상황이죠.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돈이 들어올 것인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3,000포인트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은 정도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서도 돈이 들어올 수 있을 것이냐.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자면 여기서도 돈이 막 계속 들어와서 시장을 다시 반등을 시키고 간다면 생각보다 지수 고점이 우리 생각보다 조금 더 높을 수도 있다는 것도 열어놓으셔야 될 것 같다라는 점 같이 생각해 보셔야 될 대목입니다. 어쨌든 고객 예탁금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시장 방향성이 일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금리 상황들을 봐서는 단기적으로 조정은 충분히 가능한데 이게 지수가 하락으로 방향을 틀어서 갈까? 그러려면 몇 가지 이슈가 터져야 되는데 뭐냐면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는 미국에서의 법인세 인상, 법인세 인상이 나와야 되고 빅테크들 독점 규제 이런 게 나오면 지수는 좀 떨어질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미국 시장까지 떨어져 줘야 한국 시장도 떨어지지 한국 시장 자체만으로 하락?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같이 전 세계 증시가 같이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가장 잘 버텨주는 가장 중요한 미국 시장이 어떻게 되는지가 중요한데 미국 시장은 그 이슈가 불거지면 시장 빠질 겁니다. 어느 정도는 빠질 겁니다. 그러면 같이 한번 조정을 좀 세게 받을 수도 있고요. 여기가 그게 덜 빠진다면 조정의 폭도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도 같이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안 좋은 얘기를 좀 들었으니까 반대급부 얘기를 또 하나 드릴게요. 일단 지금 현재 미국 시장은 호재가 다 발산된 상황이죠. 부양책까지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나올 호재가 별로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백신 수급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 보급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이런 것들이 시장을 조금 더 짓누르고 있죠. 그런데 저희 회사의 김수현 애널이 재미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리포트는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한번 언급을 드릴 텐데 그 리포트 중에 오늘 아침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 싶은 재미난 대목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코로나19만 있었던 거 아니다. 감기, 독감 바이러스는 항상 있었잖아요. 그 중에서 뭐 예전에 심한 건 뭐 사스 뭐 이런 것도 있었고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는 항상 있었던 것인데 과거의 코로나 바이러스의 행적, 궤적을 쫓아가 보니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었느냐? 코로나 바이러스는 11월을 중심으로 급속하게 증가하더라는 거예요. 11월 중심으로 급속하게 증가하다가 언제 피크를 치느냐? 1월 중순쯤에 피크를 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2020년엔 언제 피크를 쳤냐? 작년도 1월 11일 날 정점을 쳤고요. 19년에는 언제 정점을 쳤냐면 1월 19일 날 정점을 쳤더라는 겁니다. 그도 대체적으로 이해가 되죠. 이제 추운 겨울이 이제 꺾이기 시작하는 시점 아닙니까? 이쯤이면? 그렇죠. 꺾이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도 오늘도 눈이 많이 왔어요. 아침 다 출근길 되게 힘드실 것 같은데 저는 그냥 그래서 아주 비싼 차, 남들이 운전해주는 아주 비싼 차를 타고 왔습니다. 최고지 그게. 너무 요즘에 난방이 잘 돼가지고 공부를 하려고 책을 읽다가 중간에 고개가 꺾여지더라고 잠이 오고 막 그랬는데 어쨌든 지금 이 눈 온 상태에 지난번 눈 온 상태와 비교해 보면 오늘까지 굉장히 많이 추울 것 같은데 추가적으로 계속 추울지 그거 잘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지금부터는 시간이 지나면 더 추워지기보다는 대한 정도 넘어가면은 이제 뭐 좀 나아지겠죠? 그렇죠. 온도가 따뜻해지는 것과 괴를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따져보면 1월 중순 이후부터는 코로나가 이제 정점에서부터 줄어든다 라는 것은 한번 자연적으로 이거는 백신 없더라도
그럴 가능성은 높다.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시장은 어떻게 움직일까 한번 고민해 보면, 네, 그럼 포스트 코로나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그 거대한 그 전자쇼가 있었죠. CES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다녀왔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이 아주 빠르게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SES 2021 앞당겨진 미래라는 제목으로 보고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거기서 이쪽 그 한국투자증권에서 5가지 주요 테마를 얘기했는데요. 첫 번째는 5G, 두 번째는 친환경, 세 번째는 집, 네 번째는 리테일, 다섯 번째는 모빌리티를 얘기했고요. 이 SES를 주관한 주관사는 또 6가지 기술 트렌드를 얘기했는데, 첫 번째 디지털 헬스 수요 증가, 두 번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가속화, 세 번째 로보틱스와 드론, 네 번째 5G 커넥티비티, 그다음 다섯 번째 비이클 테크놀로지, 여섯 번째 스마트 시티를 이야기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제 말씀드리면 5G는 기본적인 인프라가 될 것이고요. 그 인프라 위에서 무엇을 할 것이냐 여부인데, 5G 인프라가 깔리면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그러니까 디지털로 모든 것이 변경되는 것, 그냥 일반적으로 넌 디지털 뭐라고 불러야 돼요? 그냥 우리가 사는 물리적 세계적인 상황에서 모든 것이 온라인화가 가속화된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흐름들은 5G 세상에서 뭐 당연한 수순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그동안의 기술적인 기반이 안 닦여서 못했던 것을 조금 더 하겠죠. 네, 훨씬 더 디지털 헬스 수요도 높아질 거라고 봅니다. 이제는 예방의학 이런 게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다 이렇게 전자기기를 차고 다니면 자기의 뭐 심장 박동이라든가, 그리고 심지어는 그 혈당 수준 이런 것까지도 정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당연히 더 가속화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이 부분들은 뭐 시장에 이미 일부 반영이 되었고 앞으로도 꾸준히 반영은 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애플이 조만간에 어떤 결정을 하게 될 거거든요. 조만간에 어떤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 결정에 따라서 이 모빌리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흐름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장이 큽니다. 시장이 훨씬 커요. 스마트폰 시장보다 훨씬 큰데, 쉽게 얘기하면 스마트폰과 자동차가 합쳐진 개념인 거죠. 이렇게 되면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앞으로 상당히 필요한 거 아니냐. 근데 한국의 업체들이 여기에 소외가 되지 않을 가능성도 점점 구체화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측면에서 이쪽과 관련된 쪽을 좀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앞으로 정치학도TV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조금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요일 날, 그동안은 그랬어요. 그동안은 시장이 빠지면 개인들이 들어오면서 시장을 받쳐주었는데, 과연 그런 흐름들이 지속이 될까 관심을 가지고, 우리는 장이 오르나 빠지나 그 다음 국면에 뭐가 될 것인지를 항상 고민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오늘 아침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 단계 어떻게 될 것인지 고민해서 거기에 먼저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 주식 투자에서 좋은 것이다. 그리고 남이 주가가 많이 오른 건 항상 박수 쳐주라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 그래야 나는 그거 말고 다른 걸 할 수 있어요. 그걸 배합하면 내가 거기에 자석처럼 끌려가는 거거든요. 남이 잘 된 거는 박수 쳐주고, 저는 다른 데에서 남들이 잘 찾지 못한 것을 찾아서 발굴해서 들어가면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복리가 중요한 겁니다. 이것 때문에. 나는 50% 100% 여기서 막 수익이 뻥뻥 터지는 게 보였지만 나는 괜찮아. 나는 10% 20% 30%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줄 수 있는 쪽으로 들어갈 거야. 근데 시간이 앞당겨지면 좋은 거거든요. 실전 투자에 있어서 10% 20% 30% 수익을 내는 영역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2년 3년 걸리는 게 아니고 3개월 6개월에 그런 정도의 그 흐름들을 만들어 준다면 이거 하나도 안 부러운 거예요. 50% 100% 하나도 안 부러워요. 네. 3개월 4개월에 10% 15%를 꾸준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뭐예요? 이쪽은 안 올랐으면 위험이 적은 거죠. 안 올랐으면 위험이 적은 거예요. 그러면 안 깨지면서 갈 수 있어요. 그러면 복리 수익률은 여기보다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50% 100% 먹고 그 다음에 50% 깨지면 100% 먹고 50% 깨지면 본전이에요. 여러분. 100% 먹고 25% 깨지면 절반 날아가는 거고요.
그렇게 하면 자산이 잘 안 늘어요. 자산을 늘리는 최고의 방법은 조금씩이라도 계속 적층해 가는 겁니다. 바로 이 적층 개념이 복리 개념인 거예요. 이 복리 개념이 뼈에 사무칠 때까지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투자 수익이 나오기 시작해요. 오늘 월요일 아침은 이렇게 간단하게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생각보다. 네, 이렇게 간단하게 여러분들과 만나보았습니다. 오후에 한국 시장 어떻게 될지 정말 관심이 집중되는데요. 오후에 시장 상황 변동을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또 오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각도기 TV가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10만 될 것 같은데 좀 천천히 구독 눌러주세요. 겁나 이거 빨리 10만 되면 뭘 어떻게 하지 하고 고민이 많아요. 라이브도 뭐 해야 될 것 같고 막 많아서 생각할 시간을 주시게 구독을 좀 천천히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따 오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립니다. 안녕.